반갑습니다. 문헌식의 옥탑방 이야기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질문 가운데 함께 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서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지 못한 것이 한스럽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는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어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저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질문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분에게 다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학력이 국졸이지 인생이 국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다 국민학교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생각을 누가 하냐는 거죠. 나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내 학력이 국졸이라고 해서, 요즘 말로 바꾸면 내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초졸이라고 해서 인생이 초졸이나 국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학력이 짧다, 쉬운 말로 가방끈이 짧다는 것으로 오히려 내 인생을 그 국졸이라는, 초졸이라는 것에 스스로 가두고 산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선생님께, 선생님, 학력이 국졸이지 인생이 국졸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줄줄줄줄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배웠다고 업신여기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겠지.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요런 일밖에는 못하겠지.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뭐 좋은 사람한테 시집이나 갈 수 있겠어. 내가 뭐 일을 한들 늘 밑바닥에서 힘든 일만 하겠지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같은 생각을 7번 이상 하게 되면 뇌가 변합니다. 나는 국졸이라도 내 인생은 대학원 나온 사람 이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열심히 배워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기술을 익힐 거고, 기술이 또 뭐 별거야?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마음이 넓은 거, 늘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 또 지식으로 감당 안 되는 건 지혜로. 그렇게 나는 학력은 비록 국졸이지만 인생 자체는 정말 멋있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런 비슷한 생각을 7번 이상 하면 뇌가 그렇게 변해요. 그런 시스템으로 딱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이에서 나는 국졸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뭐 무슨 일을 하겠어, 국졸에 맞는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하는 횟수가 7번 정도가 되면 내 삶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잘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겪어온 인생, 제가 부족한 거,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의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가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력이 국졸인 것이지 내 인생이 국졸은 아닙니다. 내 가방끈이 초등학교인 것이지 인생의 끈이 초등학교는 아니에요. 그렇게 넓게 보자는 거죠. 그렇게 넓게 볼수록 가능성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중에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동기동창인가 봐요. 아니면 한 동아리 멤버이든지. 그렇게 이제 술주정뱅인데, 그분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늘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뭐가 되겠어, 내가 뭐 저런 술만 먹고 저렇게 행패만 부리는 아버지 밑에서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 나도 뭐 저런 인생밖에 더 살겠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같이 저렇게 스스로 술을 끊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형제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 큰아들은 정말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내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나는 가정 형편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나를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못했어. 나는 초등학교 졸업생이야. 근데 사실은 중학교까지 요새는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가정 형편 때문에 정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아픔을 정말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야, 내가 학력이 국졸이지 인생이 국졸은 아니야.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것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재밌고 잘 살 수 있어.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우리가 좀 삶을 넓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소중한 것은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이걸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보고 그리고 늘 가까이 하는 것은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의 참된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큰 깨달음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 또는 늘 가까이 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그게 정말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까운 것 또 늘 함께 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이게 만약 내 삶에 없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도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그 30대 중반에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 실패하고 바람피고 나가서 다른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실 때 우리 어머니가 개심을 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하늘에 계시가 내려가지고 우리를 버리고 팔자를 고치셨더라면 또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정말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갖고 살지 않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팥쥐 엄마 같았더라면 그러면 내 삶은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팥쥐 엄마였다면 저는 또 어머니하고 또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팀워크가 좋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엄마하고 빨래하면서 손맛을 알았던 그런 팀워크가 있다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러면 저는 또 팥쥐 엄마하고 또 환상의 콤비가 되어가지고 또 온갖 나쁜 짓,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인간만 없다면, 여러분 이 인간 누군지 아시죠? 성은 이시오, 이름은 인간. 같이 하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거인. 아니면 성은 그시오, 이름은 인간. 그 인간만 없었더라면, 이 인간만 없었더라면 내 삶은 지금쯤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내가 발견하면 내 삶만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는 그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면 내 삶이 정말 달라진다. 그리고 내 삶이 훨씬 더 소중해진다.
그리고 내 주변이 그런 소중한 에너지로 이렇게 가득 차면서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면서 정말 더 행복한 인생의 꽃이 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제 아버지 속에서 우리 어머니의 그런 강인한 책임감과 그런 아름다운 인성이 그래도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정말 소중하고 그런 어머니를 어머니로 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다행이고 이제 행복이죠. 이제 그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제가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되면 이제 중요한 게 진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가서도 안 좋은 거 달라고 그러고 조금만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할머니들 나물은 그냥 다 사갖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기를 항상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서 살아라. 좋은 것일수록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딱 생각하기에 그래.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도 하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은 다 친구들한테 양보했어요.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은 다 친구들한테 베풀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방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스토리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제가 뭐 농담처럼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는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다 양보했어. 다 베풀었어. 그리고 나는 지방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어.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머니의 가르침을 손수 실천한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는요.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육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자기는 육군사관학교를 가는 게 정말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서 부모님의 설득에 넘어가서 육군사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학교를 다녀야 될지. 그것은 부모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육군사관학교 정문까지는 부모님이 데려다 줄 수 있어. 그런데 그 교정으로 들어간 것은 결국 너의 선택이야. 네가 부모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 아무리 부모님께서 권하시고 아무리 부모님이 설득을 했어도 최후의 선택은 네가 한 거야. 네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 너의 삶이 되는 거야. 그래야 네 길이 열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면 늘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내 삶을 당당하게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기꺼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으면 지금쯤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기사 두면서 김기사 하면서 살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오랜 인생은 살지는 않았지만 쭉 살아보니까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찌질이를 피하면 또라이를 만나고 또라이를 피하면 사이코를 만나고 사이코를 피하면 망나니를 만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찌질이를 피하면 찌질한 사람 있잖아요. 찌질이를 피하면 또라이를 만나고요. 또라이를 피하면 사이코를 만납니다.
사이코를 피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이코를 피하면 망나니를 만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선택에 내가 기꺼이 책임지려고 할 때, 아, 이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그래, 내가 선택했어 라고 생각할 때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지금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묘한 것이 우주는요, 자신을 선택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아, 이거 제가 한 말인데요, 굉장히 깊고 멋있는 말이네요.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주는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소장님, 그거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차원이 다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이 우주가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드러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3남매를 품속에 끼고 우리가 자력을 얻어서 독립할 때까지 품속에 끼고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헌신한 것처럼 우주가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를 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드러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실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날 때까지 우주가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느냐?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할 때, 이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당당하게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우주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